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여행객 윤태욱입니다. 이 앞에 동영상에 이어서 한무제의 반성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무제는 43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동북으로, 서북으로, 서남쪽으로 거의 전쟁 광소리를 들을 만큼 무한정 전쟁을 벌였습니다. 주된 핵심은 흉노를 정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무제가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있었던 황제들은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 한고조 유방입니다. 동상인데 이 사진은 유방이 가서 항우에 밀려서 짱 박혀 있던 곳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한중에 있는 유방이 동상입니다. 한나라를 창업했고 아주 멋있게 뽀대나게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창업한 다음에 기원 200년에 정확히 200년입니다. 북쪽의 흉노를 이참에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북방으로 전쟁을 세게 시작을 했습니다. 흉노 정벌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BC 200년이었고 산서성의 대동이죠. 따퉁 근처에 백등산에서까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흉노 김하군이 아주 날쌘 뿐더러 아주 총명합니다. 전쟁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 도망가는 척하면서 유방을 끌어들였습니다. 유방이 휘말린 거죠. 유방이 군대를 끌고 직접 연락해 쫓아갔습니다. 후속 부대와 충분히 적절한 거리를 유지 않고 그만 분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연락에 추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만 추격을 해서 이 대가리를 끊어버리면 완전히 흉노의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가 됐습니다. 백등산이라는 곳에 포위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했는데 흉노에게 뇌물을 주고 흉노가 길을 살짝 터주고 그리로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전쟁은 일단 내려놓고 사실상 흉노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입니다. 그래서 흉노와 전쟁을 않고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당시의 말로는 화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서 화친이고 저거는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입니다. 완전히 백기투항한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 흉노에게 이거저거 온갖 물품들을 잔뜩 싸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수시로 아무 때나. 그것도 황실의 공주까지 얹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는 궁녀 정도도 막 보냅니다. 궁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전쟁을 치르지 않는 대신 그마마한 전쟁 회피 비용을 화친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치역을 적당히 가리는 그런 명목 아래 연락에 바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했는지는 유방이 죽고 유방의 본부인인 여태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권력을 막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흉노의 묵돌 선우가 보낸 편지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방이 죽고 여태후는 이제 과부가 된 거네요. 과부가 됐을 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한 걸로. 나는 고독한 군주로서 척박한 곳에 태어나서 초원이 전쟁터에서 살아왔다. 지금 한나라의 국경이 있는데 듣자 하니 당신 남편이 죽었다더라. 그대는 과부가 됐고 나 또한 호랩이니 그대나 나나 모두 낙이 없어졌구나. 그러니 각자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없는 것을 채울 수 있을 법하니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는가. 굉장한 모욕입니다. 묵돌이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모욕을 하기 위해서가 목적은 아닙니다.
북방의 이 흉노의 이 선우 묵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쌈질만 잘하고 통치력이 없으면 동네 조폭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를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공물을 받아내는 어떤 약탈 경제의 어떤 우두머리, 이 정도의 정치적은 그렇게 무식한 놈이 아닙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 자, 유방은 나에게 화친이란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걸 바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약탈 이런 것들을 회피했다. 전쟁을 회피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력자가 바뀌었으니 너는 그 정책을 이어갈래? 이어가지 않을래?를 자극적으로 테스트한 겁니다. 자,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논쟁이 심했습니다. 강경론과 옹곤론. 항상 있는 거죠. 강경론과.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태후가 보낸 답신을 읽어드릴게요. 이러이러한데 제가 이게 중국어로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아래 써 있습니다. 누추한 나라에 서신을 보내주니 황공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벌써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러나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 미색도 없고 걸음도 불편하고 이빨도 다 빠져가니 감히 선우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이 무릎 꿇고 땅바닥을 기는, 완전히 그냥 배를 땅바닥에 깔아버린 그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 대신 공물, 그래서 실제로 보낸 결과를 보면 궁녀 30명, 비단 10만 필, 좋은 쌀로 80만 곡, 궁중의 술 100병을 보내오니 어쩌고 저쩌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치욕이죠. 한나라에게는. 흉노에게는. 흉노는 한나라를 정복하고 거기를 지배하고 통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약탈 경제에 만족한 겁니다. 내가 말 타고 뛰어가서 이 활과 칼과 창으로 약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협정에 의해서 그냥 전쟁 안 하고 약탈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물을 받아버릴 것인가를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한나라는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욕적으로 어떤 것을 감수하고 황제는 완전히 체면을 구겨가면서 뭔가를 바쳤어요. 퍼줬어.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들은 유문으로 떠돌던 백성들은 돌아와 땅에 붙어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를 진작하면서 생산량이 늘었고 생산량이 늘면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면서 국력이 크게 증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훌륭한 치세로 두 가지를 보통 꼽습니다. 당나라 태종이죠. 경관의 치라고 합니다. 한나라 때는 문경의 치라고 합니다. 문제와 경제의 치세 이런 뜻입니다. 이 유방과 여태후 다음의 결과로 이어진 게 문경의 치입니다.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경제. 문제가 아버지, 경제가 아들입니다. 대를 이었는데 문제의 어떤 그런 정책을 경제는 계속 잘 이어가서 이때 정말 나라가 풍요로웠습니다. 약간 속된 말로 속된 말은 아니고 시장통에 있는 얘기로 하면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개도 물고 가지 않고 이런 정도 느낌의 어떤 수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문경의 치입니다. 황제의 체면은 구겨져 있고 치욕이라고 하는데 명분은 안 맞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나라는 부강해져 있었던 거예요. 문경의 치는 대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유방이 만든 궁극제를 개선하고 토지세와 여역을 경감했다. 세금을 경감해내도 나중에 세금이 늘어납니다. 황제가 스스로 검정색 비단을 입고 그러니까 이건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습니다. 토곤에 빠져서 나라의 국부를 갖다 쏟아붓지 않았던 뜻입니다. 관료를 축소해서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빈농들에게 종자와 식량을 대여해서 농경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민들이 땅에 정착하고 정착한 이 농민들이 추수해서 되갚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연저법이나 육형과 같은 아주 잔인한 형벌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언로도 많이 개방하고 제일 밑에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제일 밑에 있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흉노와 화친 정책을 잘 끌어가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배하겠다. 그 다음에 아들 경제는 그냥 즉위해서 선하게 정책을 잘 이어갔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경의 이치입니다. 퍼주었더니 나라가 부강해지더라. 이런 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 문제와 경제는요, 그 무덤이 있습니다. 양릉이라고 하는데 서안에 있습니다. 서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양릉이라는 곳에 가면 문제와 여기 있죠. 문제와 한문제, 한경제 이 두 사람이 있는 양릉입니다. 거의 그 아주 굉장히 큰 분묘고 이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모형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 밑에 파한 것들이 이렇게 발굴한 흔적들인데 발굴한 흔적이고 이제 요건 이제 묘실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장품들이 있어서 마치 병마용과 비슷한 규모는 그거보다 뭐 훨씬 작지만 병마용과 비슷하게 그 지하의 궁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있고 그런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BC 141년에 드디어 한무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병절과 무기와 군마를 퍼붓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